IST는 고객들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사례들을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사례들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받는지. 예, 네. 다양한 업종에 이제 저희 제품을 이제 딜리버리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완성차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비 처리 외에 추가적으로 회계 업무에 대해서까지 좀 구축을 하셔서 약 3개월 만에 구축을 하셨는데, 저희가 SAP ERP 구축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8개월 정도 걸렸는데 저희 네. 제품은 한 3개월 정도에 간략하게 하셨고요. 네네. 그 오른쪽에 있는 소셜 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지금 뭐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쿠팡. 네. 예. 제가 말할게요. 맞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C사 했으면 뭐 그냥 다 나오는 거죠.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전체 회계 업무를 다 저희 시스템을 쓰셨어요. 아, 네. 그래서 회계팀 담당자는 굳이 SAP에 접속하지 않으셔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셨고요. 다만 이제 결산을 위해서 대량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 트랜잭션들은 일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외부로 한다거나 결제 승인을 받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네. 일부 트랜잭션들만 SAP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저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네. 물론 그 하단에서는 필요한 전표들은 SAP에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런 네. 형태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로 다 한 이유는 그만큼 이것이 뭔가 사용자 편의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용자 접근성이나 네네, 편의성이 그렇죠. 이제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리고 하단에 이제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요새는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신데 과거에는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부가세 환급을 하기가 좀 까다로우셨어요. 왜냐하면 임직원들이 경비를 쓴 경우에 그거를 부가세 그 환급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일일이 계산을 해서 그걸 네. 따로 확인을 하고 그걸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일을 수기로 이제 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팀에서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인력 소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사실 포기를 하셨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포기를 하셨었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그런 정보들이 카드사로부터 자동적으로 넘어오게 되고 네. 일반 금액과 그 법인세 부가세 부분을 네네. 구별해서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환급을 받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뭐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 한 2년 정도면 저희 시스템 도입 비용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비스 업종의 A사 같은 경우에 네. 그 임종경비 시스템으로 연간 부가세환급 1억 6천만 원을 그렇죠. 막 세이빙한 거잖아요. 그렇죠. 번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비용 회수 이런 것이 생기는 거네요. 예. ROI가. 그래서 사실 ROI들 체크하기가 사실 일반적인 제품들은 좀 까다로운데 여기는 ROI가 저렇게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네. 보통 이게 CFO들이요. 네. 이런 IT 시스템 도입하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도 돈 써요! 막 그러는데, 그죠? 잘 모르시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분들이 우호적이실 것 같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도입을 검토하시고 많이들 하셨죠. 네. 요즘 세상에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요즘 사실 IT가 상당히 이제는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생산성 향상보다는 코스트 이펙티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뭐 시스템인 것 같네요. 자, 근데 보통 이것이 도입이 되면 네. 어떤 식으로 이것이 진화합니까? 이 시스템이?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저희 고객 중에 가장 그 확산을 많이 하신 고객사인데요. 2010년에 이제 처음으로 아이 어카운팅의 익스펜스 부분을 도입을 하셨고요. 네. 요걸 가지고 그 임직원 경비 처리 부분을 하셨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때 경비 처리만 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금하고 구매의 일부분을 저희 시스템을 활용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2012년에 전자세금계산서 연동하는 부분을 하셨고, 2013년도에는 저희하고 한 6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하셔서 투자예산 심의 부분을 완전히 시스템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엔진을 활용을 하셨고, 그걸 가지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 미국하고 멕시코에 있는 법인, 그다음에 중국 법인이 저희 제품을 네. 단계적으로 이제 확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FI라는 재무회계 모듈 안에 있는 경비 네네. 처리만 사용을 하시다가 FI 부분, 그다음에 CO, 그 투자 예산에 들어있는 CO, CO까지. 투자 예산 부분, 그다음에 MM에 있는 구매 청구, 네네. 그다음에 플랜트 메인터넌스 부분까지도 다양한 모듈에 저희 네. 제품을 지금 확산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FIC와 MM처럼 이렇게 SAP의 각 네. 모듈 간에 네. 모듈 간에 뭔가 약간 사일로화되는 것을 예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것을 이렇게 커넥션해서 방지하는 거 그런 의미도 예, 있을 것 그 같아요. 부분은 ERP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만, 네네.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네. SAP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그 결제라는 승인이라는 부분이 별도로 있던 거를 아. 그 부분을 인테그레이션 네네. 시키는 부분들을 고객은 더 만족스러워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네네. 이렇게 확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자, 여기가 실제 아이어카드 쓰고 있는 고객들인 거죠? 네, 대표 고객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눈여겨 보시면 고객들이
뭐 한 고객이 도입을 한 후에 후속 네. 프로젝트들을 한 2년에 3년 뒤에 계속들 하고 계세요.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특정 경비 처리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에 저희 시스템을 플랫폼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입이 돼가지고 네. 일단 쓰는데 그렇게 뭐 구축하는데 기간도 오래 안 걸리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쓰면 또 바로 아까 같이 ROI가 더 결과가 바로 네, 나오니까 맞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산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네. 누가 뭐 인위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가이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써보시면서 우리 이런 업무 말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타계정 출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원자재나 제품을 구매를 해서 생산에 투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연구개발용으로 쓴다거나 네. 제품을 마케팅을 위해서 고객에게 전달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 다 비용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과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적절한 승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밟지 않다 보니까 재고 숫자도 좀 안 맞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거는 판매 관리비로 간다거나 네. 그 목적에 따라서 계정 기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연자산으로 그냥 시켜 그냥 그렇게 이제 제대로 처리를 하지 그렇죠. 못했었던 네. 거죠. 근데 저희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음. 특히 이제 MM의 그런 타계정 출고 부분이나 이런 데들에 네네네. 아이디어들 본인들이 더 내셔서 음. 그렇게 또 저희한테 구축 의뢰를 하시는 경우들, 확장 의뢰를 하시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비용 처리 같은 거를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많이 나중에 절세 효과도 이제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네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그 IST는 일단은 전략이 네. 일단 이것을 조금이라도 네. FI 일단 씹어놓는 게 일단 전략이겠네요. 그렇죠. 저희도 네. 이제 요새 뭐 플랫폼화 한다는 얘기들이 네,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네. 저희가 처음에 2000년대 후반 그때 7년 8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뭐 플랫폼이 되리라는 기대를 그때 갖고 있었거나 그런 비전까지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네네네.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네. 플랫폼이 된 거라고 보시면